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59,702달러, 이더리움 4,177달러. 여전히 많이 빠져 보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지금이 마지막 매수 구간일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국 롱 물량들은 요 근래 비트코인의 움직임으로 모두 청산당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다? 숏만 남았다. 이제 숏 뚝배기 탁 깨버리고 롱롱롱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에 대한 밑바탕으로 2주간 CVD를 보여드릴게요. 갈색 고래들은 항상 우리를 농락합니다. 지금 보시면 갈색 고래가 물량을 던질 때 나머지들은 어때요?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갈색 고래가 다 던지고 난 후 저같은 개미들이 다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의 움직임 눈에 보이시죠? 그거 누가 다 쓱싹했겠나요? 갈색 고래가 다 가져갔습니다. 14년 해킹으로 인하여 파산한 거래소 마운트곡스 대략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했고 그중 20만 개 정도는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고요. 대략 15만 개의 비트코인을 나누어 준다고 하네요. 언제인지는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량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면 좋진 않겠죠. 더불어 하락 시그널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법안에 대한 발표를 했죠. 사실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에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20%의 세율보다 더 센 세율이죠. 하지만 이번 법안에 의하면 거래소 자체가 국세청에게 자본 이득을 포함한 고객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세금 보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일정 매출 구간을 넘어가면 성실납세 대상자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세무사가 자기 고객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국세청에게 신고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결국엔 투자자들에겐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격이 무섭게 빠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악재의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뉴스거리들만 봐도 느낌이 오시잖아요. 규제했다, 위험 맞다, 더 하락한다, 시즌이 끝났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저 김비트는 54,000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상 버틸 거라고 이야기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프랙탈적 관점에 의하여 17년도와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말이죠. 11월 17일 저는 코인 생존기 김비트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너무 추워서 이불 밖으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드디어 이불 밖은 위험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 추운 날씨도 이겨내자고요. 그럼 절대 질 수 없는 코인 생존기 오늘도 이기기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조정일지 혹은 하락장의 시작일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저점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바닥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는 노란 동그라미 안에 MA50 하늘색 선을 일봉이 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하늘색 선을 일봉 캔들로 지지하고 반등한다면 하락장은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대로 시장이 흘러갈 시 지금이 마지막 조정 및 매수 타임으로 보고 있으며 54,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4,000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장기적인 상승 관점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54,000에서 57,500달러 사이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크게 하는 일봉이 나와준다면 마지막 큰 상승을 위해 비트코인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았을 시 음봉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음봉이 마지막 음봉, 앞으로 남은 5주 연속 양봉으로 21년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안 가지? 언제 가지? 비트의 하락과 무관하게 흐름을 역행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창을 보면 역시 플레이드앱,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엔진코인, 역시 또 뭐다? NFT 그리고 메타버스. 사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디파이가 강세였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 메타로 넘어오게 된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결국엔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저런 것들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쉽게 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가격을 보면 무섭죠. 이미 50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까? 이런 느낌? 그럼 사람들은 수많은 대체 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클레이 게임 G 사건, 자칭 250억 자산가의 치과 의사가 돌연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을 이끌었고 코인 가격을 펌핑한 후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건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에만 있었던 사건이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경험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설마 내 주변에서 일어나겠어? 지금 21세기인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방심하는 순간 모든 일은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나나톡이라는 녀석을 들어보셨나요? 서울에선 심심치 않게 광고가 보일 정도로 마케팅을 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광교의 한 치과 바로 앞에 바나나톡 매장이 덩그러니 존재합니다.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TV 드라마 제작 스폰서로도 활동하며 에이 이 정도면 스캠이겠어? 심지어 타임스퀘어까지 광고를 해버렸던 그 코인. 하지만 유통량 15억 개가 갑자기 발행되었습니다. 코인원 측은 바나나톡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로 별도 공시 및 투자자의 안내 없이 제출한 유통량 계획표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밝히죠. 바나나톡 재단은 공시한 물량 이외에 15억 개를 더 유통한 것입니다. 바나나톡 재단은 이번 공지 없는 코인 물량 유통은 코인원 측과 오해가 있었다라는 입장이지만 아니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요, 아니 20원에서 3.5원까지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82.5%라는 하락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게다가 지금은 2원 초반대의 가격이고요. 요즘 빗썸을 필두로 업비트 내에서도 K코인들의 펌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급등하는 코인에 탑승하셔서 이런 일에 호되게 당한다면 사실 당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절대 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래소에 유통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은 정말 유심있게 고민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스캠인지 아무리 검색하고 주변에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코인생존기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김비트가 같이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트코인을 분석해봅시다. 오늘의 종목은요, 라이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 약간 보수적으로 분석해봅시다. 현재 돌파한 하락 추세 부근이나 지지되지 않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단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단 지지를 믿고 들어가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진입가는 25만 4천원에서 24만 2천원, 목표가는 1차 27만 3천원, 2차 29만 8천원, 3차 32만 2,500원. 만약 24만원이 온다면 눈물을 흘리며 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트코인이 헤비코인이 되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